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흘러나온 한 여자의 비명. 우왕좌왕하는 인파 속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순간. 오직 한 사람, 취업 실패로 백수라 불리며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기던 33살 유명호만이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운 건 단지 쓰러진 할머니였을 뿐인데 알고 보니 국내 굴지의 대기업 도원그룹 회장의 어머니. 당신이 바로 어머니가 말하던 그 착한 사람이요. 대기업 회장의 한마디가 백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 역전 실화입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수유동 작은 반지하 월세방. 33살 유명호는 오늘도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름이면 습기가, 겨울이면 결로 현상이 그를 괴롭혔죠.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오늘도 세상과 마주하기 싫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명호야, 오늘도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니? 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유명호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쉬는 게 벌써 5년째잖아. 내 또래는 다 회사 다니고 결혼도 하는데. 유명호는 슬그머니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대학 시절엔 그럭저럭 학점도 괜찮았고 봉사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을 받은 후부터 시작된 취업 실패는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죠. 오늘은 서류라도 한번 넣어볼까? 유명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컴퓨터를 켭니다. 쏟아지는 채용 공고 사이에서 그는 또다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어요. 대기업은 학벌이 부족했고 중소기업은 너무 많은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100번째 이력서를 수정하다 그는 문득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잠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야겠다. 유명호는 구겨진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래된 운동화 끈을 매며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그 집 백수아들이라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고 어릴 적 친구들은 그를 피해 길을 건넜죠. 저 친구 아직도 취업 못했대. 대학 나와서 저 모양이라니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유명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엔 누구보다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길가의 쓰레기를 보면 주워버리고 비 오는 날이면 동네 할머니의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죠.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 유명호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수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유역 주변은 오후의 한가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호는 목적 없이 걸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세상이 말하는 골든타임을 그는 이력서와 면접 탈락, 통지서 사이에서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 마을버스가 오는군. 유명호는 건널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유명호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정류장 벤치에서 일어나다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자신의 할 일을 하기 위해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이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유명호는 망설임 없이 도로를 뛰어 건넜어요.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26살 때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며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머릿속을 스쳤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감았습니다. 구급대원처럼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유명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의식은 오락가락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도훈이, 불러줘. 우리 아들.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명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할머니 괜찮아요. 곧 구급대원들이 올 거예요. 제가 할머니 아드님을 어떻게 찾아드릴까요?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유명호는 할머니의 호흡을 확인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구경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돕지 않았죠. 할머니 가방에 보호자 연락처 같은 게 있을까요? 유명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갑 안에는 신분증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도훈이에게라고 적힌 구겨진 메모지 한 장만 있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명호는 할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유명호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왔고 할머니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초조하게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유명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분명 할머니의 가족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할머니를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함께 왔습니다. 환자분은 일시적인 저혈당 쇼크와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고령이시라 오늘 하룻밤은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데 혹시 평소에도 그러셨나요? 유명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할머니는 무연고자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네. 최근에 조금 심해지셨어요. 실례지만 이번 수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유명호는 손이 떨렸지만 차분히 서류를 작성했어요. 보험 처리를 위한 정보는 비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만이라도 할머니를 돌봐드려야겠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여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론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도훈이 우리 도훈이 어딨어? 라고 물으셨죠. 유명호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도훈 씨는 지금 찾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도훈이 친구니? 유명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아들도 아들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백수일 뿐이었죠. 네, 도훈 씨 친구예요. 할머니 좀 더 쉬세요.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명호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아직 여기 계셨네요. 보호자분들은 보통 이런 경우 교대로 오시던데. 아, 저만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유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동료들에게 말했죠. 저 젊은이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어. 참 보기 드문 효자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명호는 불편한 의자에 몸을 구겼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 할머니였다면 나도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유명호는 33살의 백수였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명호는 뻐근한 목을 움직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잤고 할머니는 아직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어제보다 좋아 보이시네요. 담당 의사가 아침 회진을 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빠르면 오늘 퇴원할 수도 있다고 했죠. 유명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혹시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겠네요. 유명호는 병원 로비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어젯밤 비슷한 인상착의에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곧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죠. 다행이다. 유명호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유명호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니? 우리 도훈이는 어디 갔어? 유명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젯밤에도 같은 대화를 수십 번 나눴지만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도와드렸어요. 도훈 씨는 곧 오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와 경찰관이 따라왔죠. 어머니. 남자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도훈이. 유명호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중년 남성이 그를 알아챘어요. 혹시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유명호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중년 남성은 유명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어색해 유명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돌봄센터에서 잠시 한눈 판 사이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정말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중년 남성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남성은 유명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아, 유명호입니다. 중년 남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명호 씨. 제 이름은 김도훈입니다. 도원그룹 회장이죠. 유명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원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수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죠. 어머니를 돌봐주신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유명호는 자신이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도훈 회장의 초대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명호 씨, 편하게 드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김도훈 회장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명호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낡은 청바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도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다고 병원에서 들었어요. 오직 유명호 씨만이 어머니를 도왔죠. 게다가 하룻밤 내내 병실에서 돌봐주셨다고요. 유명호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김도훈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것 봐요. 어머니 지갑에서 발견했습니다. 유명호는 어제 할머니 지갑에서 본 그 메모지를 알아봤어요. 김도훈 회장이 천천히 메모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 도훈이는 착한 사람이랑 함께 일해야 돼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꼭 도와줘.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만 가끔 이런 메모를 남기세요. 마치 당신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도훈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늘 남을 도우셨어요. 도훈아,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다시 돌아온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유명호는 김도훈 회장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친절이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어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도와준 사람이 유명호 씨라는 걸 들었을 때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유명호에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유명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들었던 질문이었지만 대기업 회장 앞에서 자신이 백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에요. 예상과 달리 김도훈 회장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유명호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훈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원그룹에서 사회공헌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는 데만 집중했지 사회에 돌려주는 일에는 소홀했거든요. 유명호 씨가 그 팀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유명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김도훈 회장이 웃음을 지었어요. 놀라셨죠?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유명호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이죠. 유명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훈 회장의 제안은 그에게 꿈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의 좁은 원룸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명호는 이력서를 100번 넘게 써봤지만 대기업의 임원급 제안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사회공헌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었죠. 다음 날 김도훈 회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명호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도원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명호 씨 오셨군요. 김도훈 회장이 직접 로비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지만 김도훈 회장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회장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만. 유명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이고 계신 것 같네요. 유명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김도훈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 됨됨이는 타고나는 겁니다. 유명호 씨에게는 그 됨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첫 직장이 도원그룹이라면 얼마나 멋진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백수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신문에서 좋아할 만한 제목이네요. 유명호는 김도훈 회장의 농담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도훈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유명호 씨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사회공헌이란 결국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유명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그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의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한 달만 시험 기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일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테니까요. 김도훈 회장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유명호는 깊게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유명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죠. 유명호 이사님. 이사님이요? 그럼요. 사회공헌팀 이사로 임명할 겁니다. 큰 책임감을 갖고 시작하셨으면 해서요. 유명호는 멍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백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이사가 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배우고 적응하느냐죠. 김도훈 회장의 말에 유명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도원그룹 본사 18층. 유명호의 새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는 낯선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유명호입니다. 이사님, 첫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유명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그보다 경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사회공헌팀을 맡게 된 유명호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사님, 솔직히 저희는 의아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갑자기 이사로 부임하시니. 유명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백수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유명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연히 김도훈 회장님의 어머니를 도와드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경력은 없지만 진심으로 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첫 위기를 넘긴 유명호는 회사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모르는 용어들이 넘쳐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명호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마음이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 계획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사님, 이 프로젝트 예산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팀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명호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도훈 회장에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김도훈 회장은 유명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좋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요. 마음이음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원그룹 직원들은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과 요양원을 방문했고 유명호는 항상 맨 앞에서 솔선수범했어요.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원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이사는 얼마 전까지 백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마음이음 프로젝트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명호는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대기업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전화통화 중 계속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유명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회였죠. 그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유명호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명호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 항상 웃으세요. 비록 기억은 온전치 않으시지만 그 따뜻함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유명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도원그룹 대강당에는 마음이음 프로젝트 1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유명호는 단상 위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여러분, 지난 1년간 마음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명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 앉아있는 김도훈 회장과 그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있으셨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1년 전 우연히 김 회장님의 어머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유명호는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마음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도원그룹은 2,000명의 지역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 50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무엇보다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나 엄청난 돈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명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김도훈 회장과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유명호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젊은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김도훈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유명호 이사님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김도훈 회장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명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맞았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명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유명호는 회사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 이사님,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김도훈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유명호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봤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유명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백수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김도훈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 백수 이야기는 그만해요. 유 이사님은 이미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친절이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김 회장님, 저는 이제 압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요. 왜죠? 제가 할머니를 도운 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도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 이사님을 알아보신 거겠죠.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유명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도 이제 그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의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명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함께 해요, 유 이사님. 네, 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유명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한 할머니를 향한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유명호의 감동 실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수 청년을 찾아온 갑작스러운 유산. 그런데 유산을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음 편에서 만나요.